네, 인공지능 6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로지컬 리즈닝, 논리적인 추론과 관련된 이야기의 남은 부분을 마저 하면서 이 주제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얘기가 뭐였는지 빠르게 리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전 시간에 소개했던 프롤로그와 관련돼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그 다음에 레졸루션 레피테이션이라는 컴플리트한 추론 프로시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그 프롤로그로 간단한 예를 하나 구현한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프롤로그가 어떤 논리 문장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코드 있지만 백워드 체이닝을 하면서 깊이 우선 탐색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련의 프로시저를 이렇게 하나의 논리 문장처럼 우리가 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랬죠. 네, 그리고서 Financial Advisor라는 간단한 어떤 example을 가지고 우리가 프롤로그로 어떤 지식들을 표현하고 추론을 통해서 어떤 전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이 어떻게 그러면 동작할지 이런 것들 한번 예로서 봤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현재 가진 자산이나 수입 등의 형태,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현한다고 가정하고 그런 조언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쭉 우리가 써본 다음에 네, 그걸 이제 논리 문장으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프롤로그 코드로 나타낸 겁니다. 8개의 임플리케이션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인터액션을 하면서 어떤 팩트들을 날리지 베이스에 넣고 추론을 한 이후에 최종적인 답을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과정을 표현한 거였죠. 네, 그래서 이 컨설트에서 run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run이 참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들어가면서 이제 백워드 체이닝이 일어난다는 거고 처음에는 절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묻고 답하고를 하면서 날리지 베이스에 이제 추가로 몇 가지 이 사용자에 대한 어떤 사실들이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assert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네. 그리고 중간에 invest x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참인지를 확인하러 들어가는 과정이 실제 어디다 투자를 할지를 추론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거였죠. 백워드로 쭉 체이닝을 해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전에 이미 다 자세히 봤고 최종적으로 x가 스탁에 유니파이 되면서 참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 결과를 이렇게 스탁에 투자해라 라는 식으로 답하는 그런 형태로 동작하는 걸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resolution reputation이라는 우리가 complete한 프로시저를 이야기했는데 우선 resolution 추론 규칙이 뭔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resolution reputation이라는 과정은 이제 내가 현재 날리지 베이스에 있는 모든 문장들을 컨정티브 노멀 폼으로 나타낸 다음에 내가 참인지를 확인하려는 문장을 부정해서 넣고 그리고 연속적인 레졸루션을 통해서 컨트라딕션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로지컬리 팔로우하는 문장이라면 반드시 이 레졸루션 레피테이션 과정을 통해서 컨트라딕션을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인 문장은 반드시 이제 증명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런 간단한 example을 보면 왼쪽에 4개의 문장을 우리가 컨정티브 노멀 폼으로 표현한 다음에 내가 참인지 확인하고 싶은 건 SA라는 건데 이걸 부정해서 넣고 레졸루션을 연속해서 돌리면 empty, 즉 컨트라딕션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가 있고 따라서 그 결과로부터 우리가 SA는 false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네.
컨정티브 노멀 폼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문장을 바꾸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봤었고, 네, 마지막으로 이런 이그젬플을 가지고 네, 여기 스테이트먼트의 마지막 문장이 참임을 증명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해 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들을 로지컬 센텐스로 표현한 다음에 컨정티브 노멀 폼으로 모두 바꾸고, 그다음에 확인하려는 문장을 부정한 후에 컨트라딕션이 생긴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우리가 마지막 파트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식 기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지식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의 답을 구한다는 것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 즉 우리가 특정한 그런 태스크에 관련된 어떤 지식들을 날리지 베이스에 저장해 놓고, 그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추론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그걸 우리가 인퍼런스 엔진이라고 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 내가 어떤 퀘션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그런 지식 기반의 시스템이 구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지식 베이스라는 것이 이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그 지식들을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 즉 특정한 그 도메인의 전문가로부터 지식을 얻거나 혹은 어떤 날리지 소스, 텍스트로 되어 있는 날리지 소스 같은 것으로부터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날리지 액기션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예를 들면 의료 진단을 하는 시스템, 날리지 베이스드 시스템을 구현한다고 하면 도메인 엑스퍼트는 의사가 될 테고, 그죠? 혹은 날리지 소스는 여러 가지 의학과 관련된 서적이나 논문, 보고서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전에 프롤로그를 가지고 했을 때 날리지 베이스는 바로 프롤로그 코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퍼런스 엔진이라는 것은 프롤로그에서 백워드 체이닝을 수행해서 네, 일련의 추론이 진행되는, 참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인퍼런스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로직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구현한 프롤로그를 간단히 한번 살펴봤죠. 근데 이 knowledge base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걸 봤던 거고, 명제 논리, 수로 논리 이런 걸 얘기하면서 어떤 지식을 로지컬 센텐스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거기서 추론이 어떻게 진행되나. 프롤로그를 또 보면서 그 실제 구현한 그런 이제 도구를 우리가 살펴봤고, 우리가 인공지능 역사를 얘기하면서 예전에 70년대 이제 스탠포드 대학 같은 데서 전문가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개발돼서 활용됐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는 우리가 지식을 예컨대 의료 진단을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날리지 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의사로부터 지식을 얻어서 그걸 우리가 룰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룰, 규칙이라는 거죠. 규칙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의 한 조각을 if then 형태의 구조로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시되어 있는 것은 당시에 마이신이라는 그 의료 진단 시스템에 들어갔던 지식의 한 조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if then이라는 구문으로 표현되어 있죠. 여기 보면 infection이 이러이러하고 and portal of entry가 이렇고, 이것이 참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conclude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박테로이드 이 뒤에 0.7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걸 다루지는 지금 않을 거지만 이게 100% true, false가 아니라 uncertainty가 좀 있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70% 정도 이렇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룰인데, 어떤 지식을 이런 룰의 형태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이제 또 이 룰들을 이용해서 추론이 진행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것들을 우리가 구현해서 이 날리지 베이스를 이용한 어떤 문제의 답을 구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오늘 한번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떤 지식을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과거에 우리가 시멘틱 네트워크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시멘틱 네트워크는 뭐냐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의미망이죠. 어떤 의미들을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려는 어떤 개념이나 그것들 사이 관계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즉 디렉티드 그래프 형태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 밑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동물들에 관한 지식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캣이나 독이 애완동물의 일종이고, 뭐 꼬리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노드와 그다음에 그것들 사이를 잇는 엣지로 이렇게 표현된 것. 네,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시멘틱 네트워크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표현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한 그 지식을 어떤 룰들로 표현한다. 그랬을 때 룰들로 표현된 지식을 이용해서 추론을 진행하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서 프로덕션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프로덕션 시스템. 밑에 있는 그림이 프로덕션 시스템의 어떤 모델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하나의 과정에 대한 어떤 하나의 컴퓨테이셔널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지식 기반 시스템에서 특히 룰을 기반으로 해서 지식을 표현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앞서 로직에서 표현했을 때 포워드 체이닝을 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추론이 진행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과거에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할 때 이 지식을 룰로 표현하고 이런 프로덕션 시스템 모델로 인퍼런스 엔진을 구현해서 추론이 진행되게끔 이렇게 이제 구현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의 요소로 이 모델은 표현되는데, 하나는 프로덕션 룰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룰에 해당하는 것들이 모여있는 난리지 베이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A이면 B이다 하는 것과 같은 지식이 이제 여기 들어있는 거죠. 워킹 메모리는 이제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을 구하고자 할 때 현재 어떤 알고 있는 팩트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화살표 두 개가 양쪽을 연결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Recognize Act Cycle이라고 해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추론이 진행된다. 이런 간단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덕션 룰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게 지식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앞서 본 것처럼 if then 형태로 표현되고 이것이 어떤 컨디션을 만족하면 어떤 액션을 취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만약에 현재 우리가 온도를 템퍼리처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 템퍼리처가 X고 X가 100 이상이 되면 그러면 셧다운이라는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하나의 룰로 규칙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앞서 Financial Advisor라는 example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었죠. 내가 수입이 unsteady하면 그러면 인컴이 적절하지 않은 거다. 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액션이기 때문에 난리지 베이스에 이러한 사실이 참이라는 걸 assert 하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룰인 거죠. 워킹 메모리라는 것은 current state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현재 온도가 얼마다 또는 현재 내가 버는 액수가 얼마고 unsteady하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이제 워킹 메모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요소인 Recognize Act Cycle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 개의 단계가 반복해서 진행된다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매치. 매치는 뭐냐면 워킹 메모리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어떤 여기 지금 패턴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컨대 우리가 앞서
어떤 그 논리 문장 뭐 이런 걸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이 프로덕션 룰에 있는 규칙들의 조건부에 일치되는 걸 찾는다. 이것이 매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봐서 적용할 수 있는 룰이 뭐가 있나를 찾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 여러 개의 룰들이 있을 수가 있고 현재 상태가 적용될 수 있는 즉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룰들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conflict set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두 번째 단계는 적용할 수 있는 룰들을 모두 찾은 다음에는 그 conflict set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conflict resolution 표현하고 네, 어떤 미리 정해진 그런 방법에 따라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룰을 실제로 적용하는데 룰을 적용하면 조건에 맞고 나면 액션 파트가 있다 그랬죠. 그 액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fire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fire, 룰이 fire 되고 나면 워킹 메모리에 뭔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워킹 메모리에 현재 상태가 변경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조건에 맞는 걸 매치하고 찾아진 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fire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네, 이 과정이 반복되다가 이 워킹 메모리 안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답에 해당하는 사실이 이제 나타나게 되거나 혹은 어떤 우리가 정해진 스테이트가 되거나 하면은 이제 그 추론의 결과로서 어떤 결론이 얻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간단히 보자면 여기 프로덕션 룰에 이렇게 지금 세 개의 룰이 있습니다. A면 B다, A면 C다, B면 D다. 워킹 메모리에 처음에 현재 상태로서 A가 참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자, 프로덕션 사이클이 스타트 하게 되면 현재 워킹 메모리에 있는 것과 프로덕션 룰을 우리가 매치를 진행하게 되고 A가 조건에 있는 것이 두 가지 룰이 있죠. 그러면 conflict set으로 R1과 R2가 찾아지고 네, 이 중에 그냥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간단하게 먼저 앞에 있는 것을 선택한다고 해보죠. R1이 선택되면 그 룰이 fire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R1이 fire 하게 되면 액션은 B죠. 그래서 B가 예컨대 참이다라고 워킹 메모리에 올라오는 거예요. 네, 다시 매치가 일어나면 이번엔 A와 B가 모두 참이니까 세 개의 컨플릭트 셋이 생길 거고 R1은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R2나 R3 중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앞에 있는 문장부터 그냥 쓴다 그러면 R2를 선택하게 될 테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새로운 참인 사실들을 우선한다 그러면 R3가 선택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R3가 선택된다 그러면 여기에 D가 다시 올라오게 될 테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프롤로그는 그래도 1시간 정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제스라는 그 도구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스에 앞서서 예전에 개발이 돼서 한때 많이 쓰였던 것이 클립스라는 것이 있는데 클립스는 C Language Integrated Production System의 약자로서 나사에서 1980년대에 개발돼서 엑스퍼트 시스템 쉘로서 사용이 됐던 지금도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도구입니다. 어, 여기서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어떤 룰, 규칙의 형태로 지식들을 표현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인퍼런스 엔진은 방금 간단히 설명한 프로덕션 룰에서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추론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클립스의 뭐 신텍스랄지 형태는 기본적으로 리스프
리스프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리스프이란 건 우리가 AI 히스토리 얘기할 때 모든 것을 리스트 형태로 표현하는 그런 신텍스를 가지고 있다 그랬고, 어, 아주 초기에 하이 레벨 언어로서 개발되어서 인공지능의 그 연구에 어떤 프로토타입 같은 걸 우리가 만드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이 되었던 그런 언어입니다. 근데 포트란이나 이런 그 언어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논리적인 그런 그 심볼을 처리하는 과정 이런 걸 이제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리스프는 이제 어떤 그 논리적인 그 처리 과정들을 우리가 편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성능 면에서는 그뭐 포터빌리티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확장성이나 속도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뒤로 C 언어가 상당히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되면서 이 C를 가지고 바로 이런 그 이제 로지컬한 추론 과정을 구현하되 신텍스는 리스크와 비슷한 그런 신텍스를 갖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이후에 역시 미국의 산디아 내셔널 랩이라는 데서 1900년대 후반에 제스라는 자바 엑스퍼트 시스템 쉘의 약자인데 이런 도구를 또 만들어서 이거는 클립스 앞서 설명한 그런 그 클립스와 그런 같은 그런 도구인데 조금 더 단순화된 버전으로서 자바로 쓰여진 그런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 애플리케이션에 쉽게 이제 인테그레이트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스란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어떤 지식을 표현하고 추론이 진행되는 것을 구현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바 애플리케이션에 이걸 같이 연동시켜서 뭔가 시스템을 구현하기 쉽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뭐 구글 가서 제스 찾으면 최신 버전을 다운받아서 써볼 수가 있습니다. 추론 엔진은 기본적으로 룰로서 이제 난리지를 표현한다 이렇고 추론 엔진은 우리가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프로덕션 시스템으로서 이제 우리가 로직에서는 포워드 체이닝을 계속 진행하는 것과 같이 추론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만 우리가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덕션 시스템에 우리가 워킹 메모리와 프로덕션 룰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 워킹 메모리에 들어갈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사실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을 룰로서 어떻게 표현하나. 그걸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실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스트 안에 심볼들을 나열한 형태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어떤 패턴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이제 뒤에 가보면 프로덕션 사이클이 진행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예컨대 룰의 어떤 조건부와 시킬 때 우리가 패턴을 일치시킨다. 이런 패턴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안에 쓰인 단어들을 보면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로직에서의 프레디킷 같은 역할을 지금 하는 거죠. 네. 첫 번째 그 심볼이 지금 페어런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세 개의 심볼이 들어가 있는 건 예를 들면 존이 탐의 페어런트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현재 템퍼리처가 100이다 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거죠. 네, 여기 지금 언오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어떤 프로퍼티들을 이렇게 괄호 안에 쭉 나열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언오더드라는 의미는 이것들의 순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탐이고 나이는 20살이다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워킹 메모리에 특정한 사실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def fact라는 이런 정의된 함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def fact는 바로 뒤에 이 팩트의 이름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특정한 사실들을 나타내는 이 리스트, 패턴들을 쭉 나열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이 각각이 어떤 사실들로서 워킹 메모리 안에 지금 들어간다.
자, 사이클이 진행되는 중간에 프로덕션 룰에서 if 컨디션, 그 다음에 then 하고 액션이 나오게 될 텐데, 여기 컨디션에 해당하는 파트가 매치가 되고 파이어가 되면 액션 파트가 수행된다 그랬죠. 이 액션 파트에, 즉 추론이 진행되는 런타임에 워킹 메모리에 뭔가를 집어넣는 명령은 assert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에서도 assert라는 명령을 우리가 썼었죠. 그래서 워킹 메모리에 들어가는 어떤 사실들은 처음에 제스 프로그램을 읽어드릴 때 def fact, define fact에서부터 따온 것 같습니다. define fact를 해서 집어넣거나 혹은 런타임에 assert를 해서 집어넣거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룰이겠죠. 네, 워킹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 룰이 있는데 이게 핵심이겠죠. 여기에 날리지가 이제 들어갈 건데 날리지를 이 안에 집어넣는 명령어는 역시 define에서 def rule로 되어 있습니다. define rule 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역시 이 룰의 이름을 하나 아이디를 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eft hand side를 표현하고 right hand side를 표현하고 그 사이에 equal과 부등호를 써서 이것이 바로 if then의 의미를 갖는 룰의 표현입니다. left hand side가 바로 조건을 나타내고 right hand side가 액션을 나타내죠. 네, 그래서 간단히 그냥 얘를 보는 것으로 우리가 의미를 지금 봐보면 만약에 앞서 말한 것처럼 템퍼리처가 100이 되면은 뭔가 알람으로서 화면에 finished라고 출력을 해라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룰이라면 def rule 하고 나서 이름을 alert라고 줬고 자 이제 조건부가 left hand side가 여기 지금 하나의 패턴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템퍼리처 100. 자, 이건 워킹 메모리에 템퍼리처 100이 있으면 여기에 매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룰에. 그러면 만약 이 룰이 선택돼서 파이어가 된다면 액션은 이런 또 하나의 패턴으로 표현이 됐는데 여기 앞에 프린트아웃이라는 것은 미리 정의된 명령어로서 이제 이 액션이 수행이 되게 되면 화면에 뭔가 이 뒤에 나오는 스트링을 출력하는 로지컬 센텐스에서 임플리케이션 문장 같은 것도 이런 룰로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스트링의 앞에 물음표를 붙이면 이것은 variable, 변수를 나타내게 돼서 이 두 번째 example을 보면 def rule에서 룰을 정의하는데 이름을 하나 줬고 자 여기 두 개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변수 x, 변수 y가 주어져 있죠. 자, 이 조건은 이제 언제 매치될 수 있냐면 내가 워킹 메모리에 female 뭐 어떤 뭐 컨스탄트가 있겠죠. 그 다음에 parent 이것과 또 다른 컨스탄트 뭐 이런 게 만약 있다면 이것이 여기에 각각 매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상수는 변수에 매치가 될 수 있어서 female c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매치가 되면서 x가 c가 되는 거고 그 다음 parent 또 같은 컨스탄트가 이렇게 있다면 같은 x니까 매치가 되면서 조건부 전체를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이게 매치가 돼서 fire가 된다면 assert에서 여기 이런 것을 assert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assert는 워킹 메모리에 이 패턴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러면 mother c d라는 것이 워킹 메모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논리 문장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female x이고 parent xy면 그것이 mother xy 관계다. 부모 중에 여자인 쪽을 우리 엄마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건 뭐냐면 바로 프로덕션 사이클을 수행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역시 마이 프로그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제스의 프로그램 확장자는 디폴트가 CL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스의 전신인 클립스에 사용하던 확장자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
그래서 myprog.clp라는 것에 내가 이 박스 안에 있는 것과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자, 여기 보면 def fact가 있고 def rule이 있고 팩트 하나와 룰 하나를 지금 지정한 거죠. 프로그램을 읽어드리는 명령어는 bat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atch를 하게 되면 워킹 메모리와 프로덕션 룰 파트에 이것이 각각 읽혀 들어옵니다. person 김이라는 게 여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룰로서 정의된 것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추론이 진행되는 것, 프로덕션 사이클이 진행되는 것은 우리가 run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지금부터 이제 사이클이 스타트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person 김이라는 게 있고 여기 보면 person x면 네, print out something 이렇게 돼 있죠. 아주 제일 간단하게 두 가지만 딱 놓고 사이클을 진행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매치가 일어나고 네, 매치라는 건 이 두 부분이 지금 네,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즉 조건부, 이 룰의 조건부가 만족이 된다는 거죠. 네, person x라는 게 있으면 이런 걸 수행하라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것과 이것이 일치가 되면서 그런데 x는 김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밖에 지금 일치되는 룰이 없으니까 이걸 fire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룰이 fire 되는 액션은 여기 print를 뭐라고 하게 돼 있죠. 그래서 hello라고 찍고 x의 값을 찍고 끝나게 돼 있습니다. 네, 원리라는 게 뭐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제 우리가 앞서 financial advisor라는 걸 논리 문장으로 표현한 다음에 프롤로그로 작성해서 실행을 시켜봤습니다. 프롤로그는 백워드 체이닝을 하는 방식으로 추론을 진행했죠. 제스로 똑같은 그 지식들을 우리가 표현하면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런 표현이 됩니다. 딱 하나의 팩트가 지금 있어서 시작을 할 때 워킹 메모리에 스타트라는 패턴 하나만 지금 집어넣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룰로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룰이라고 표현된 것들이 보면 전부 다 파이낸셜 어드바이스를 하기 위한 지식의 한 조각들이고 지금 이 exampl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롤로그에서 봤던 implication 문장들과 1대1로 매치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면 저축이 적절하지 않으면 저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한 조각의 지식을 룰로서 표현한 거죠. 저축도 적당하고 수입도 적당한 경우에는 스탁에 투자를 하라. 그 다음에 저축이 적당하지만 수입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컨비네이션 투자를 해라. 이런 것들이 돼 있고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저축은 적절한 것이다. 또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저축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룰로 이제 표현이 다 돼 있습니다. 네, 여기 우리가 자세한 걸 다 보지는 않았지만 뭐 여기 몇 개는 설명을 했죠. 이 물음표로 되어 있는 건 변수를 의미한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테스트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테스트는 바로 뒤에 있는 조건을 지금 보면 크기 비교를 하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 그걸 계산해서 참인지를 확인하는 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고 이 조건을 만족해서 이게 참이 되면 조건이 만족되는 거고 그러면 이 어서트를 수행하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언제 수입이 적절한 건지 적절하지 않은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룰로서 표현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 내가 벌어들이는 액수가 얼마고 스테디하냐에 따라서 이 어닝이라는 어떤 패턴을 집어넣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프롤로그에서 절차적인 과정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했듯이 여기 이제 룰에서도 제일 먼저 수행될 룰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면 조건부에 스타트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니셜 팩트로 스타트라는 게 지금 하나 들어가게 되어 있죠. 따라서 이 문장은
무조건 처음에 이 부분이 매치되면서 이 룰이 파이어 되게 돼 있습니다. 액션 파트를 보면 우리가 프롤로그에서 봤던 것과 유사하게 화면에 뭔가를 프린트아웃하고 키보드에서 뭔가를 읽어서 이런 패턴을 워킹 메모리에 집어넣는 그런 과정을 연달아 하게 돼 있죠. 네, 마지막 룰에 보면 이런 게 돼 있습니다. 패턴은 invest something에 해당하는 이런 패턴이 매치가 되면 이 룰이 파이어가 될 수가 있고, 이 룰이 파이어가 되면 비로소 어디다 투자해라 라고 화면에 출력하라 하는 것이 이제 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기 위한 지식들을 룰로서 전부 다 표현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제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제 실행시킨다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방금 본 이것들이 이제 finance.clp라는 파일에 지금 들어가 있고 내가 배치 하게 되면 이걸 읽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def fact니 def rule이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워킹 메모리와 프로덕션 룰에 이런 것들을 넣어라 하는 것들이고, 그런데 이걸 차례대로 읽어서 그 작업을 수행한 이후에 마지막에 보면 프로덕션 사이클을 리셋한 다음에 run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 있죠. 그러면 내가 이 파일을 읽어드리면 바로 제스는 이제 프로덕션 사이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여기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빠르게 한번 쫓아가 보는 것으로서 실제 여기서 돌려보는 걸 대신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박스가 워킹 메모리고 오른쪽에 있는 박스가 프로덕션 룰이에요. 자, 읽어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앞에서부터 def fact, def rule들을 쭉 수행하면 네, 이런 팩트가 들어가고 이런 룰들이 차례대로 들어가게 되겠죠. 제일 마지막에 run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프로덕션 사이클을 스타트합니다. 그러면 먼저 매치 하겠죠. 지금 여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타트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서 이 문장이 매치가, 그러니까 이 룰이 매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액션 파트를 진행하게 되면 바로 이 룰이죠. 액션 파트가 화면에 뭔가를 출력하고 키보드 입력을 받은 다음에 assert를 계속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워킹 메모리에 추가가 되겠죠. 내가 뭔가를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이클은 계속됩니다. 지금 워킹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거에서 이런 거로부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룰이 매치가 될 수가 있을 거고, 그것의 액션 파트를 보게 되면 워킹 메모리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earning 3만 steady 이런 패턴이 이제 assert가 되는 거죠. 또 사이클이 계속됩니다. 여기 보면 earning, dependent 이런 거로부터 그 프로덕션 룰에 있는 역시 빨간색으로 표시된 룰들이 첫 번째 것이 매치가 되고, 그 결과로 아마 saving etiquette이라는 것이 이제 assert가 될 테고, 또 이 saved라는 패턴과 dependent 등등을 가지고 또 매치가 일어나면 두 번째 빨간색으로 된 룰이 조건부가 만족이 되면서 fire하게 되면 income etiquette 이런 것들이 또 워킹 메모리에
assert 된다는 거죠. 네. saving adequate, income adequate 같은 것이 워킹 메모리에 들어오고 나면 바로 요 룰이 또 매치가 되면서 네, 해당하는 룰에 prior 하게 되면 invest 스탁이 assert가 됩니다. 네, invest 그리고 something에 해당하는 패턴이 워킹 메모리에 올라온 순간 네, 여기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표시를 안 했는데 여기 보면 invest x가 컨디션에 있는 룰이 있었어서 네, 바로 이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액션 파트를 수행하면 이런 문장을 화면에 출력하고 사이클은 끝나게 됩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지식, 룰로 표현된 지식과 그 다음에 특정한 어떤 팩트들에서부터 출발해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추론이 진행된다. 그것이 이제 이런 그 프로덕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룰 베이스드 시스템의 동작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로직에서 얘기할 땐 이것이 forward training이라고 표현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규칙 형태로 지식을 표현하고 프로덕션 사이클을 진행하면서 추론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제스라는 걸 아주 빠른 시간에 간단히 소개하고 어떤 것인지만 한번 봤는데, 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을까요? 네,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한다는 것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아까 지식을 그래프 형태로 표현한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틱 네트워크는 어떤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어떤 오브젝트나 오브젝트 사이 릴레이션 이런 것들을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네, 밑에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동물과 관련된 지식들을 표현하는데, 네, 동물이 있고, 네, 포유동물이라는 것이 있고, 고양이, 곰, 고래 이런 것들이 있고, 네, 여기 보면 어떤 계층 관계가 이렇게 is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네, bear is a mammal 이런 걸 이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보면 뭐 곰은 털을 가지고 있고 고래는 물에 살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도메인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묻는 것에 답하고 추론하고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다루는 개념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것들 사이에 어떤 관계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걸 또 표현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해야 되겠죠. 물론 1차 수론 논리로 이걸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관계를 프레디킷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수론 논리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시멘틱 네트워크로 표현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뭐 장점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뭔가 표현된 지식들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추론 같은 게 필요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단순히 여기 하나의 엣지로 표현된, 그래서 곰은 맨물의 일종인지를 우리가 확인한다 그러면 바로 이 릴레이션, 이
그 엣지 하나만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지만, 여기 인헤리턴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런 시멘틱 네트워크 같은 그래프로 표현되는 이런 지식 표현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추론 과정을 또 정의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상속 같은 것이 대표적인 어떤 이런 형태에서의 추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멤멀은 네, 멤멀은 척추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들이 어떤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베어나 캣이나 웨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멤멀의 일종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하이라키칼한 포함 관계라고 하면, 여기 웨일이 척추를 가졌는지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웨일이 맨멀의 일종이고, 근데 맨멀은 척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웨일도 척추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런 시메틱 네트워크에서의 어떤 추론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이 전에 우리가 시멘틱 네트워크, 시멘틱 웹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네. 시멘틱 웹의 개념을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웹에 굉장히 많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지식과 정보들이 있는데, 네, 그것들을 어, 기계가 이해하고 그거로부터 추론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네,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는 게 이제 시멘틱 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취지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웹에 존재하는 다양한 어떤 개념과 그 다음에 어떤 개체나 또 그것들 사이의 관계나 또 그걸 정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뭔가 이제 체계적으로 어떤 명세를 정의하거나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톨로지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온톨로지. 우리가 다루는 도메인의 어떤 개념들, 여기 보면 어떤 카테고리, 또 그 다음에 그것들 사이의 관계나 속성, 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의한 것, 네, 이걸 우리가 온톨로지라고 할 수 있고, 자, 밑에 뭐 예시로 하나 그려놓은 걸 보면, 네, 여기 뭐 와인에 관한 얘기, 이제 그 와인이라고 써있는 스트링들이 잔뜩 있네요. 우리가 만약 포도주에 관련된 어떤 포도주도 상당히 거기 전문적인 뭐 지식들을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포도주에 관련된 어떤 사실들, 포도주에 관련된 지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의돼야 되는 어떤 개념이나 카테고리들, 그것들 사이의 또 관계, 포도주의 어떤 속성, 이런 걸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라라고 체계적으로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 와인이라는 것이 있고, WINE라는 스트링으로 표현되는 어떤 개념입니다. 혹은 어떤 클래스, 와인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네, 그것은 드링크의 일종이다. 그래서 서브 클래스라는 이름의 화살표가 있죠. 아니, 또 와인에는 화이트 와인이 있고, 레드 와인이 있고, 로제 와인이 있고, 디저트 와인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서브 클래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들 사이 또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네, 메이커라는 어떤 속성 내지 관계는 여기 보면 도메인이 와인이고 레인지가 와이너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와인의 말하자면 제조 회사를 말하는 거겠죠. 와이너리가 뭐냐를 우리가 메이커라는 이름의 어떤 속성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네, 이런 걸 나타냅니다. 또 어떤 와인은 어, 어떤 품종의 포도로 만들었는가, 이런 게 또 우리가 어떤 프로퍼티로 필요하다 그러면 네, 도메인이 와인이고 그다음에 레인지가 그레이프인, 그레이프라는 어떤 속성이 정의된다. 이런 걸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표현 뭐 규칙, 신텍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돼야 되겠죠. 네, 다양한 것들이 이제 뭐 정의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RDF는 방금 이야기한 그런 어떤 정보들 특히 이제 웹에 있는 어떤 리소스들을 명확히 표현하고 그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나타낼지를 정의하고 이런 데 사용되는 그런 랭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웹에서의 어떤 정보를 인터체인지 하는데 그 표준이 되는 모델을 정의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어떤 데이터 또는 정보 또는 지식을 우리가 이런 트리플로 표현합니다. Subject, Property, Object. 네, 그래서 밑에 보면 특정한 그 포도주와 관련된 어떤 지식 하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엘리제 진판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의 속성으로 이거 제조사는 어디고 뭐 이건 컬러는 뭐고 이런 것들을 만약 내가 표시한다면 이렇게 엘리제 진판델은 has 컬러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혹은 어떤 컬러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red이다. 네, 이쪽에 보면 엘리제 진판델이라는 것은 이런 회사가 메이커다. 네, 여기 요 바로 한 조각이 이런 트리플을 나타냅니다. subject, object, 그 다음에 요게 property에 해당하는.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 XML을 써서 이런 RDF를 정의하기도 하는데 자, 지금 여기 표현한 것은 이제 특정한 포도주, 특정한 색깔, 특정한 제조사의 이름 같은 것들이죠. 네. 이걸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인스턴스. 네, 이 위에 어떠한 클래스들과 어떠한 프로퍼티 이런 것들이 정의돼야 되는지를 이 구체적인 요 데이터 위에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스키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RDF가 있고 RDFS는 RDF 스키마로서 바로 그런 내가 다루는 도메인의 어떤 클래스와 그다음에 그것들 사이 관계를 정의하는 프로퍼티의 이름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한 것을 우리가 RDF 스키마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진판델이라는 어떤 클래스가 있고 와이너리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있고 와인 컬러라는 클래스가 있죠. 네, 여기 보면 아까 이 예를 들어서 엘리제 진판델이라는 것은 진판델이란 클래스의 인스턴스고 그래서 이 타입이라는 관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레드라는 것은 와인 컬러 중에 하나고 엘리제는 와이너리의 이름, 와이너리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여기 앞서 본 것 같은 서브 클래스 정의가 되어 있어서 진판델이라는 건 와인의 일종이고 물론 이 위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정의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어떤 property 혹은 relation을 나타내는 것들이 또 이렇게 정의가 돼서 has color라는 어떤 relation 혹은 has maker라는 relation인데 이런 것들은 각각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는 즉 도메인과 레인지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의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RDF나 RDFS 또 스파클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된 그 지식 위에서 어떤 질문에 답하기 위한 그 질의를 또 정의하는 랭귀지 뭐 등등등 아까 말한 시멘틱 웹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아, 모아서 이걸 우리가 웹 온톨로지 랭귀지다. 그래서 아울라고 정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울.
써 있는 것처럼 아울은 월드와이드 컨소시엄의 시멘트 웹 테크놀로지 스택에 RDF, RDFS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시멘틱 웹을 정의하는 랭귀지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개체나 또 클래스 그리고 릴레이션, 프로퍼티 이런 것들을 정의하게끔 정의하기 위한 그런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도메인 아까 우리가 이제 뭐 포도주 이런 걸 예로 들어서 봤는데 특정한 우리가 도메인에 어떤 그 개념과 그것들 사이 관계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각각의 도메인의 이 온톨로지들을 우리가 아울 스펙에 맞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여기 가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예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올로지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분야의 온톨로지가 정의될 수 있고 또 메디칼 분야의 어떤 온톨로지가 정의될 수 있고 뭐 포도주에 관한 온톨로지가 정의되거나 혹은 어, 자동차를 뭔가 관리하는데 필요한 어떤 각종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명세를 나타내는 온톨로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제 와인에 대해서 정의한 아울의 내용 일부를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라는 걸 한번 보기 위해서 일부만 써다가 제시했는데 여기 보면 네, XML로 표현되어 있고 네, 이것은 아울이다 정의되어 있죠. 클래스로서 진판델이 정의되고 예를 들면 그다음에 프로퍼티로서 has color라는 게 정의되고 네,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엘리제 진판델이라는 인스턴스가 정의되는데 진판델 타입의 어떤 개체 인스턴스로서 여기 보면 메이커는 어디고 네, 포도주에 관련해서 뭐 다양한 속성들을 우리가 명시하죠. 그래서 당도는 어떻고, 플레이버는 어떻고, 바디는 어떤 정도다 하는 뭐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이제 아울에 정의된 그런 명세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지금 올려놓은 자료에는 아마 여기가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아울과 같은 것이 정의 되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 아, 그, 그 명세 체계에 맞게 이 지식들을 이제 작성해 놓고 하는 그런 도구가 또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이제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것은 프로티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티지는 이제 스탠포드에서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는 어, 이 온톨로지 온톨로지를 작성하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어, 간단한 화면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 여기 보면 이 안에 어떤 클래스, 그다음에 프로퍼티, 그다음에 각각의 엔티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게 돼 있고 그것들이 이렇게 이건 디지즈 온톨로지 한 예인데 어떤 질병에 대해서 질병에는 뭐 infectious disease가 있고 뭐 다른 것들이 쭉 있겠죠. 또 각각은 또 이렇게 분류되고 이런 어떤 클래스들의 하이어라키들이 쭉 정의되고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가서 보면 어떤 속성 또 다른 클래스와의 릴레이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에 답을 하거나 또는 추론을 진행하거나 혹은 다른 어떤 추론 시스템에 이걸 이제 사용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자료는 아마 여기까지인데 이 끝에 한 석 장 정도를 내가 덧붙여서
어, 조금 하나의 예로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음, 그 SK텔레콤의 저 그 AI를 하는 그 팀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 누구라는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AI 스피커 같은 것 보면은 이제 SK텔레콤에서 파는 이 AI 스피커는 디폴트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데 아리아 이렇게 이제 원래 처음에 정의된 이름을 부르게 되면 이게 반응을 하면서 내가 그냥 사람한테 하듯이 말로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뭔가를 요구하면 네, 아이유의 노래를 좀 틀어달라 이러면 그러면 이제 그 아이유의 뭐 여러 가지 곡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틀어주죠. 또 내일 날씨가 어때? 이러면 또 내일 날씨에 대한 정보가 있는 곳에 가서 정보를 가져와서 내일은 뭐 비가 오고 온도는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게 반응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기 일부 좀 그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 참고로 이것은 SK텔레콤의 AI 커리큘럼이라는 것의 여러 가지 강좌 중에 지식기술의 이해라는 부분에서 실제 개발자 팀장이 발표한 내용의 슬라이드에서 몇 장을 가져온 겁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동작하는 과정을 이제 러프하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죠. 처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번 그 주제에서 이 얘기를 약간 할 겁니다만 음성 인식을 일단 할 겁니다. 네, 지금 입력되는 건 텍스트 형태로 입력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운드죠. 사운드를 받아서 우선 해야 되는 건 그것을 스피치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인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거고 이거는 이제 또 별개의 또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 텍스트가 이제 만들어지면,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 아이유라는 게 어떤 뭡니까? 가수의 이름이고, 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노래를 플레이를 하라.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이제 언어 처리 과정을, 우리가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는 학기 가장 마지막에 조금 다룰 건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떤 정해진 그런 명령어로 이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겠죠. 뮤직 플레이인데 싱어는 아이유인 것이고 이런 걸 지금 요청하는 거다. 자, 그러면 아이유의 곡이 어떤 건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죠. 네, 그걸 알아서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걸 언어로 내가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언어로 생성을 할 겁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아이유의 반편지를 들려드리겠다. 네, 그것을 다시 사운드로, 즉 스피치로 합성을 해서 여기서 이제 스피커에서 대답을 한 다음에 그 이제 곡을 실제로 플레이하는 건 이제 그 다음에 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수행한다고 할 때 이 안에 내가 그러면 아이유가 가수의 이름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아이유의 노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한 요구이지만 조금 복잡한 질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간단한 예를 하나 같이 볼 텐데, 그러면 이 필요한 지식들이 뭔가 이게 표현이 돼 있어야 되고, 그 지식들을 이용해서 이것은 아이유라는 가수의 노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플레이하라는 거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SKT에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날리지 그래프라는 형태로 이런 그 필요한 지식들을 저장해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날리지 그래프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얘기한 시멘틱 네트워크, 그 다음에 RDF로 그런 관계들을 표현하는 것처럼 날리지를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트리플입니다. Subject, Predicate, Object.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질문에 답하거나 요구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누구 서비스는 날리지 그래프 형태로 다양한 지식들을 이제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어, 네, 여기 지금 동그라미로 표현된 것이 이런 그래프의 어떤 노드, 벌텍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체들이 여기 있는 거고, 그것들 사이의 속성이나 관계가 지금 엣지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twice라는 게 지금, 네, 여기서 이제 어떤 클래스 타입 이런 것까지는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이것이 예를 들면 어떤 아티스트 그룹의 이름이다 이런 것이 물론 지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 테고, 여기 보면 이러한 곡이 있는데 이 곡에, 네, 아티스트가 트와이스다. 또 아티스트의 뭐 소속사는 JYP다. JYP의 CEO는 박진영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요 각각의 엣지가 이런 트리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난리지 그래프 형태로 저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누구의 일반적인 누구 서비스의 난리지 그래프에 우리가 앞서 RDF 스키마처럼 그 스키마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에 보면 어, 140만 개의 엔티티와 400만 개의 트리플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 지금은 또 이거보다 더 많아졌을 수도 있고 변경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 예로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저희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앞서 온톨로지에 어떤 클래스들의 하이어라키가 있는 것처럼 네, 특정한 서비스를 위한 이런 하이어라키, 어떤 컨셉들의, 클래스들의 하이어라키가 표현되어 있고, 퍼슨에는 엔터테이너가 있고, 스포츠맨이 있고, 등등등. 엔터테이너에 아티스트가 있고, 액터가 있고, 네, 가수가 있고, 배우가 있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클래스들에 대한 정보, 지식으로서 어떤 프로퍼티나 릴레이션들이 또 정의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person 같으면은 어떤 특정인에 대한 정보로서 그 사람의 키가 얼마냐라든지 배우자가 누구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이것들은 실제 이런 스트링으로 표현된다. 키 또는 신장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다는 거고 또 어떤 연예인이 있으면 배우가 있으면 그 사람의 데뷔 일자는 언제나라든지 뭐 대표작은 뭐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런 스트링으로 표현된다.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스키마로서 정의가 당연히 물론 돼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면 각각의 아티스트나 액터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날리지 그래프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그럼 저장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네.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어떤 질문을 그러면 던진다고 했을 때, 네, 앞서 본 것처럼, 이 SKT의 AI 스피커에다가 내가 이제 스피치로 질문하고 답을 받을 텐데, 자, 이런 난리지 베이스가 지금 구축이 돼 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우아하게라는 곡의 가수가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나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겠죠. 네. 특정한 곡의 아이디, 그 스트링을 가지고 아이디를 찾아서 난리지 그래프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읽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다양한 컴플렉스한 퀘션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트와이스라는 그룹의 소속사가 어디인지는 이런 난리지 그래프의 하나의 말하자면 조각으로 우리가 표현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트와이스의 소속사는 JYP다. 자, 여기 질문이 쯔위의 소속사 사장이 누구냐? 만약 이런 질문을 한다면 네, 이거는 이런 단편적인 한 조각에서 바로 끌어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쯔위는 어떤 그룹의 멤버, 물론 이것도 거꾸로 가는 엣지를 또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쯔위는 트와이스라는 그룹의 멤버인데 트와이스는 JYP에 소속이 돼 있고 JYP의 CEO는 박진영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일련의 우리가 엣지를 연결해서 뭔가 추론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어려운 그런 추론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있다 그러면 네, 이런 질문에서 잘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선 네, 이것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물론 당연히 트와이스라는 그룹의 멤버가 누군지 그 사람들의 생년월일이 언제인지 하는 정보들이 날리지 베이스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마치 우리가 로직을 얘기할 때 그랜드 페어런트라는 게 뭐냐, 그랜드 페어런트라는 것이 정보로서 주어지지 않았지만 페어런트이고 페어런트이면 그랜드 페어런트다, 이런 논리 문장, 일반적인 사실들로부터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었죠. 네, 그것처럼 트와이스의 막내가 누군지라고 따로 난리지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막내가 누군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막내라는 이런 그 어떤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될 테고, 그거를 주어진 난리지 그래프에서 어떤 예를 들면 프로퍼티나 엣지들로부터 이걸 내가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 뒤에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그러니까 생년월일이 기록된 그런 지식만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네, 이게 지금 날짜와 또 비교해서 나이라는 것을 또 계산해 낼 수가 있어야 될 테고, 여기 보면 트와이스라는 어떤 인스턴스의 멤버 관계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birth date 같은 정보들이 있지만 네, 이걸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어떤 과정이 정의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우리가 어떤 특정한 도메인에서 일련의 그런 지식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날리지 그래프 또는 뭐 일반적으로 온톨로지라고 부르는 것, 이런 그 어떤 체계를 정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지식들을 정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하면 또 추론을 통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난리지를 표현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두 가지 지식 기반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앞서 얘기한 1차 수로 논리, 그리고 수로 논리에서 추론 외에 어떤 규칙으로 뭔가를 표현하고 프로덕션 시스템 형태로 이제 추론이 진행돼서 답을 얻는 그런 모형, 또 온톨로지로 이런 지식들을 표현하고 그래서 또 어떤 질문에 답하고 추론을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한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주세요. 네,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로 우리가 논리적인 추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확률적인 추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